서울에 사는 66세 김정순 어르신은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월세 35만 원짜리 단칸방에서 지내며 매달 80만 원 남짓한 연금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병원 한 번 제대로 가기 어렵고 고지서가 밀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 옆집에 사는 또래 이웃이 매달 20만 원씩 나라에서 따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한 푼도 못 받았는데 왜 이웃은 혜택을 받는 걸까 하는 생각에 억울하고 답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후복지상담사 김우진입니다. 이런 일 김정순 어르신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어려운 형편인데 아무 지원도 못 받고 있다는 분들 전국에 수두룩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몰라서 못 받는 겁니다. 지원금은 신청한 사람만 받습니다. 나라에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알아서 챙기지 않으면 절대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어르신들 가운데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도 신청을 안 해서 매달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놓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돈, 놓치고 있는 혜택을 여러분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지금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면 되는지까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특히 영상 말미에는 지금 바로 신청 가능한 복지 혜택 정보까지 알려드리니 절대 중간에 끄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이 복지 혜택의 자격 조건을 정확히 알지 못해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혜택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몇만 원 보태주는 제도가 아니라 매달 꾸준히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고정 수입을 만들어주는 핵심 복지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지급액은 단독 가구는 34만 2,510원, 부부 가구는 54만 8천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즉, 부부가 함께 수급을 받을 경우 매년 65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받게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도 이 제도를 신청하지 않거나 본인이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기초연금의 신청 자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연령, 둘째는 소득인 정액입니다. 연령은 말 그대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인 정액은 단독 가구 기준 약 202만 원, 부부 가구 기준 약 323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소득인 정액이란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 수령액만이 아니라 재산을 일정 기준으로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주택 한 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되는 게 아닙니다. 재산공제, 연령공제 등의 항목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집이 있어도 충분히 대상이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65세 박 아무개 어르신은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지내며 월세 35만 원짜리 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매달 40만 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딸의 권유로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았고 결국 본인의 소득인 정액이 기준 이하로 판단되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국민연금 40만 원에 더해 매달 기초연금 20만 원가량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 일부가 감액될 수는 있지만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오히려 두 제도를 병행함으로써 생활에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복지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 둘째,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 셋째,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만 65세 생일이 되기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모르고 생일이 지난 뒤에 신청하면 그만큼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자녀들과 함께 생일이 가까워지는 시점부터 서둘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일단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상담을 요청하시면 담당자가 친절히 안내해 줍니다. 실제로 어르신들 중에는 서류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은 동사무소 복지팀에서도 쉽게 도와드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간단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약 27%가 처음에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줄 몰랐다고 답했으며 그중 65%는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상담을 받은 후 신청하게 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결국 정보를 아는 사람은 신청하고 모르는 사람은 혜택을 놓치는 구조인 겁니다. 기초연금은 단지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실질적인 수단입니다.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은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병원비 부담이 줄었고 경제적 스트레스가 줄었다는 응답을 했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30만 원 안팎의 수입은 소소한 식비, 교통비, 병원비에 큰 도움이 되며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는 생계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가장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단 몇 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알 수 있고 확인 후에는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셔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만 경제적으로 조금 더 능동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노인 일자리 지원 제도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용돈벌이를 넘어서 사회 참여와 자존감 회복, 건강 유지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노인 일자리 지원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공형 복지 일자리입니다. 전국 시군구청 또는 노인복지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가 마련되어 있어 본인의 건강 상태나 생활 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시설 환경 정비, 초등학교 앞 교통 지원, 어린이 안전지도, 경로식당 도우미, 복지관 안내 업무 등 일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활동비를 받을 수 있으며 일부 민간형 일자리의 경우 더 높은 수당도 가능합니다. 특히 시간당 급여 기준이 아니라 정해진 참여 횟수나 활동 시간에 따라 지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하는 만큼 받는다는 느낌보다도 정해진 틀 안에서 부담 없이 활동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서울 중랑구에 사는 70세 박형순 어르신은 매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동네 공원 환경 정비를 하는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달 30만 원 가량의 수입이 생기는데 이 돈으로 손자에게 용돈도 주고 병원 진료비도 감당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집에만 있다 보니 우울감이 심했는데 매일 사람들과 마주하고 활동을 하다 보니 기분도 좋아지고 건강 상태도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노인 일자리는 경제적 도움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의 87%가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응답했고 76%는 신체 건강 상태가 개선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소속감이 생기고 고립되지 않게 되면서
정신적인 안정감까지 함께 얻게 된 것입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참여는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근로소득이 생긴다고 해서 기존 복지 혜택을 모두 박탈하는 구조가 아니며 기초연금이나 주거급여 등과도 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걱정 없이 신청하셔도 됩니다. 단 일부 소득 기준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는 있으므로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매년 11월에서 이듬해 1월 사이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거주지 인근의 노인복지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준비물은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간단한 서류이며 본인의 건강 상태와 선호하는 활동 유형을 상담 후 배정받게 됩니다. 일부 지역은 전화 예약이나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므로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여 기간은 보통 연간 10개월 정도이며 하루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근무가 일반적입니다. 주 3일에서 4일 출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체력적으로도 큰 부담이 없습니다. 또 활동에 필요한 장비나 유니폼, 보험 등도 모두 지원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일하고 싶지만 나이 때문에 기회를 얻지 못한 분들께 현실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산에 사는 66세 임 아무개 씨는 오랜만에 일자리를 갖게 되었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몇 년 동안 이력서를 내도 연락이 없었는데 노인 일자리에 참여한 이후 자신감이 생기고 다시 세상과 연결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꿔주는 복지수단입니다. 여러분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거주하시는 지역의 복지관이나 구청을 통해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일할 수 있는 체력과 의지만 있다면 매달 30만 원 이상의 추가 수입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일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노인 일자리가 좋은 기회가 되지만 건강상 이유나 여건이 여의치 않아 일을 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주거 비용을 덜어주는 주거급여 제도가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조건이며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소득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주거급여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임대료를 보조해 주거나 본인 소유의 주택이 너무 오래되어 거주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선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집이 있든 없든 거주 형태에 상관없이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먼저 임차 가구, 즉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매달 실제로 내고 있는 임대료 중 일정 금액을 정부가 대신 지원해주는 구조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최대 32만 5천 원까지, 2인 가구는 최대 36만 6천 원까지 지역과 가구 구성에 따라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 부산 등 대도시 지역은 기준 임대료가 더 높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72세 윤 아무개 어르신은 25만 원짜리 월세 방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월세 부담이 너무 커서 자식에게 매달 돈을 받아 쓰고 있었지만 복지 상담을 통해 주거급여를 신청한 이후 지금은 매달 20만 원 이상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 부담은 5만 원만 남게 되었고 자식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되어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고 합니다. 주거급여는 단순히 월세를 사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가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소유의 집이 너무 오래되어 보수가 필요한 경우 주거급여 내 수선유지급여 항목을 통해 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선 지원은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며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지붕이 새거나 창문이 깨지는 등 간단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경보수로 분류되어 최대 457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구조적인 보수가 필요한 중보수나 대보수의 경우에는 최대 1,241만 원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시공업체로 지급되어 집을 직접 수리하게 됩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69세 정아무개 어르신은 30년 넘은 주택에 혼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겨울에는 창문이 낡아 단열이 거의 되지 않아 건강에도 위협이 되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사정으로 수리를 미룰 수밖에 없었는데 동주민센터에 안내로 수선유지급여를 신청한 결과 집 전체 창호 교체와 방수 공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말합니다. 집을 고치고 나니 숨이 제대로 쉬어지는 느낌이라고 말입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탈락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자녀 집에 얹혀 살고 있는 경우라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청 기준은 중위소득 47% 이하이며 이는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 약 105만 원 이하 수준입니다. 단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거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신분증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후 매달 정해진 날짜에 임대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자가주택 보수 신청의 경우에는 별도의 현장 실사를 통해 지원 범위가 결정됩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받은 65세 이상 수급자는 전체 수급자 중 약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실제로 주거급여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실질적인 지원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신청률은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집은 단순히 거주 공간이 아니라 안전, 건강, 정신적 안정까지 모두 연결되는 공간입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월세 부담을 줄이거나 오래된 집을 수리할 수 있다면 삶의 질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임대료가 부담되거나 집 상태가 열악한데도 참고 지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당장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용기가 삶 전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앞서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주거급여처럼 대표적인 복지 제도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놓치고 있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것들입니다. 복잡한 조건 없이 지금 당장 신청만 하면 되는 숨은 제도들이며 이 제도들만 잘 챙겨도 매년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어르신들이 실제로 받고 있는 그러나 주변 사람에게는 잘 알려주지 않는 지금 바로 신청 가능한 숨은 복지 제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릴 제도는 문화누리카드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연간 11만 원의 포인트를 지원해주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단순한 교통카드나 체크카드가 아니라 영화, 공연, 전시, 도서, 여행 등 문화생활을 위한 활동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용 카드입니다. 즉, 영화관에서 영화표를 결제하거나 버스투어, 국내 여행, 미술관 입장료, 도서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전 서구에 거주하는 70세 김아무개 어르신은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1년에 이번씩 KTX 여행을 다녀오고 평소 보고 싶었던 연극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일만 하느라 문화생활이 뭔지도 몰랐는데 이런 혜택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복지로 사이트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가까운 주민센터나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카드는 우체국에서 수령하거나 집으로 배송받을 수 있으며 포인트는 매년 2월부터 12월 사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연말에 소멸되므로 늦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제도는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냉방비와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폭염과 한파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여름철 35,000원, 겨울철에는 최대 15만원까지 전기요금, 도시가스, 연탄, 등유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 익산에 거주하는 66세 이아무개 어르신은 지난해 에너지 바우처 덕분에 난방비 걱정 없이 겨울을 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도시가스 요금이 밀려서 압류까지 당한 적도 있었는데 동사무소에서 안내해 준 덕분에 신청했고 그해 겨울에는 난방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이 대상입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구는 우선 지원 대상이 되며 신청 시에는 본인 명의의 고지서나 에너지 이용 확인 서류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바우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사용되며 등유나 연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서 결제 가능합니다. 또 하나 꼭 소개해 드려야 할 제도는 통신비 감면 혜택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들은 매달 이동통신요금을 최대 1만 1,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감면 혜택은 자동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1세 정아무개 어르신은 딸이 알려준 덕분에 이동통신요금을 매달 1만 1,000원씩 할인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알뜰폰으로 번호를 바꾸려고 했는데 오히려 통신비 감면 제도를 이용하니 지금 쓰고 있는 통신사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요금을 아낄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본인 부담금 경감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의료급여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병원비나 약값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당뇨, 치매와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이 많기 때문에 병원비가 고정 지출로 계속 나가는 상황에서 이 제도는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68세 이아무개 어르신은 당뇨 치료로 매달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본인 부담금 경감 혜택을 통해 한 달 약값과 진료비에서 약 3만 원 정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엔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복지관에서 상담을 통해 알게 되었고 신청한 이후로는 병원 가는 것이 덜 부담스럽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지금 바로 신청 가능한 복지 제도들은 의외로 가까이에 있고 신청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복잡하다고 느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복지 상담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주며 신청 서류도 도와줍니다. 특히 최근에는 시니어를 위한 맞춤형 상담이 가능한 찾아가는 복지 상담 서비스도 늘어나고 있으니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재정 지원 제도들을 살펴보면서 분명 느끼셨을 겁니다. 제도가 없어서 못 받는 게 아니라 알고도 신청하지 않거나 아예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분들이 이 혜택들을 놓치고 있으며 반대로 어떤 분들은 잘 챙겨서 매달 몇십만 원씩 도움을 받고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놓친 사람과 챙긴 사람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삶의 질에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서울 중계동에 사는 67세 김정희 어르신은 국민연금 40만 원으로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매달 빠듯한 생활비에 병원비, 통신비, 월세까지 지출하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김 어르신은 복지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자격이 안 될 거라는 생각에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어 조용히 지내왔지만 최근에는 공과금이 밀려서 전기가 끊길 뻔한 상황까지 겪었습니다. 반면 같은 나이인 경기도 성남에 사는 박분옥 어르신은 상황이 다릅니다. 박 어르신도 국민연금 38만 원을 받으며 혼자 사십니다. 하지만 매달 기초연금 20만 원, 노인 일자리 참여로 30만 원, 주거급여로 18만 원, 통신비 감면 1만 1,000원, 에너지 바우처로 겨울철 15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계산해보면 박 어르신은 국민연금 외에 매달 60만 원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계신 셈입니다. 두 분의 소득과 나이, 상황은 비슷하지만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차이는 단 한 가지 정보를 알고 실천했느냐 아니냐에서 시작됐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2024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중 기초연금, 주거급여, 의료지원 등 주요 복지 제도를 전부 신청한 비율은 전체의 41%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해 절반 이상은 받을 수 있었는데도 놓쳤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제도가 많고 복잡하다는 인식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민센터에 가서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 대상인가요? 라고 한마디만 꺼내면 담당자가 서류부터 절차까지 모두 안내해 줍니다. 신청이 두렵거나 어렵다고 느끼는 순간 기회는 사라지지만 한 걸음만 움직이면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70세 이 아무개 어르신은 딸이 대신 주민센터에 문의해 준 덕분에 기초연금과 주거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딸은 말합니다. 엄마는 이런 거 신청하는 걸 창피하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받아보니 엄마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질 않았어요. 이 사례처럼 자녀와 함께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건 대신 신청해 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간단히 확인할 수 있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상담받는 것입니다. 주민센터에는 복지 담당 공무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요즘은 어르신 전담 상담 창구도 따로 운영되고 있어 대기 시간도 짧고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내가 집이 있으니 안 될 거야, 자식이 돈을 버니 안 될 거야 라고 단정 짓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옛날 기준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2023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재산 기준도 완화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안 되었던 분도 지금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점은 한번 탈락되었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은 매년 변동되기 때문에 올해는 안 되었더라도 내년에는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언제든 다시 할 수 있으며 이전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제도는 대부분 연초에 신청을 시작하거나 예산 소진 시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노인 일자리와 에너지 바우처는 신청 시기를 놓치면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에서 3월 사이에는 꼭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미리 챙기셔야 합니다. 이처럼 복지는 아는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정보에 빠르게 접근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신청하는 사람이 혜택을 받습니다. 주변에 누군가는 매달 수십만 원을 더 받으면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복지 제도와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사람이 혜택을 받고 어떤 사람이 놓치는지 그 차이를 분명히 확인하셨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알고 신청했는가 아닌가의 차이라는 점입니다.
정부는 매년 수십조 원의 예산을 복지에 편성하고 있지만 그중 일부는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에게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는 움직이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내 상황에 맞는 제도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단 한 번의 방문이 앞으로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정보를 나만 알고 끝내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친구, 동네 이웃 중에도 여러분처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이 영상이 그분들의 삶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가족 간 금전 거래를 할 때 절대 주의해야 할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하루에 현금을 이만큼만 뽑아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 모르고 있다가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